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연합뉴스입니다. 한 사모펀드가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아파트에 직접 투자하는 건 극히 드문 사례로 집값 폭등으로 강화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였지만 이지스 자산운용이 약 400억 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빌딩이나 물류센터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받아왔는데 운영 수익률이 나지 않는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개인의 다주택 매입이나 임대사업체 등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거라면 주택 규제를 피하려는 수단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사는 다주택자의 취득세나 보유세는 부동산 펀드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면서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유튜브가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하는 채널에 철퇴를 내리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보수 유튜브 시장이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전 세계 누적 슈퍼챗 2위였던 곳에서 활동했던 한 보수 유튜버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이후 다른 채널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고 박원순 전 시장 실종 당일에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죽어도 잔치, 살아도 잔치라는 모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음해성 정보를 흘리는 유튜버에 대한 관용도 한계치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은 허위 사실을 방송한 유튜버에게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도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보수 유튜버와 한 몸처럼 움직였던 미래통합당도 극우 유튜버와는 거리를 두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당 회의에서 보수 유튜버는 한 번도 언급될 적이 없을 정도고 아예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시되는 지역에서는 투자자들과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변 부동산에는 평일에도 투자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는데요. 그린벨트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감까지 생기면서 그린벨트 인근 땅 소유주들은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팔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개발 효과로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지 않겠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한 공인중개사는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되면 집과 땅이 있는 사람들만 좋지 않겠냐면서 인근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리를 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오면서 그린벨트 해제 효과에 대한 전망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 살펴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 11조까지 줄어듭니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 탓인데요.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이유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보장성 강화와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 때문입니다. 2019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 가까이 증가했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 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상급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진의 과잉 진료 같은 국내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가 맞물리면서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강력한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같은 지역사회 1차 의료는 사라졌다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을 위해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길고 긴 6개월 동안 코로나19의 가장 큰 악영향을 받은 건 청년층과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생계가 끊기는 일상의 정지를 가장 크게 느꼈고 청년층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실직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상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한 집단은 20대와 30대로 구성된 학생들과 저소득층이었고 코로나19로 실직을 경험했다는 20대는 24%를 넘기면서 연령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한국 사회의 심리적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분노와 슬픈 감정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는데요. 한 전문가는 재난지원금 같은 한시적 제도보다는
코로나19 취약층을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